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평양 곳곳에서 공원과 정원을 가꾸는 녹화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평안북도 청년들이 탄원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올해 1만 세대 살림집이 새롭게 지어진 송신 송화지구, 송화거리를 들여다봤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건강에 좋은 들깨기름의 효능, 건강상식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항일운동가 최희숙을 모티브로 한 피바다 가극단의 무용공연 준비했습니다. 어린이가 부르는 알락달락 크레용, 동요 감상해보시죠.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해외 전기자동차 제작과 태양광 설비를 소개하는 북의 영상 만나보시죠. 현장 속으로 원림 녹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각종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의 사회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마을과 거리, 기업사 내의 정원 등을 가꾸는 데 모든 인민들이 참 진심으로 나선다는 것입니다. 9월, 10월은 북의 가을철 위생월간이라고 더더욱 마을 가꾸기, 원림 녹화 사업에 열심인 듯 하고요. 해외에서 대표적인 도시로 손꼽히는 곳은 유명한 공원이나 정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북에서는 원림 녹화 사업이 한 나라의 문명을 평가하는 척도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특히 아름다운 우리 사회주의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에 자랑하는 데에도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 도시의 풍경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의 원림 녹화 사업의 현주소를 보여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나라 곳곳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군요. 함께 보시죠. 수도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는 데서 기본은 원림 녹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림 녹화라고 할 때 이렇게 수정에 저은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화초도 심고 여기에 자연적인 덜과 물, 각종 시설물을 배합해서 자연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원림 녹화입니다. 오늘날 이 원림 녹화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문명을 평가하는 척도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이 원림 녹화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이 사업이 전 국가적인 사업, 전 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져서 정말 그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강 수산물 상점 옆에 꾸려진 이 공원의 특징은 화초가 특별히 없이 순수 채색 수종의 나무와 장식용 나무들로 아담한 원림 경관을 이룬 것입니다. 고리 옆에 조성된 공원인 것만큼 고리의 풍치를 돋구고 사람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꾸렸습니다. 나무들의 모양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듬은 게 기본 특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기하학적 모형으로 같은 나무지만은 여러 가지 모양을 형상했고 또 한 가지 나무지만은 생육을 옥죄해서 이 생울타리 중간 정도로 자려온 나무, 키 크게 자려온 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색깔의 나무들을 다양하게 배치해가지고 정말 채색 효과를
뚜렷이 나타날 수 있게 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키 큰 나무만 심게 되면은 여기 나무를 얼마 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키 큰 나무뿐이 아니라 중간 정도로 자려온 나무, 그 다음에 이런 꽃감목들, 그 다음에 지피식물 이렇게 다양하게 배치를 잘 해가지고서는 현재 이 공원에 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인민봉사기지의 특성에 살아나게 인민이라는 글자까지 여기 새김으로써 정말 인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자기의 일터를 더 잘 꾸려갈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공원을 갈려나가고 있습니다. 청년호텔에서는 호텔 주변의 산세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특색 있는 원림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다 야산이었습니다. 야산이던 거를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야산을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봉사환경에 또 자연 경관과 어울리게 유익하게 써먹을 수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원림 설계 성원들과 해가지고 대담하게 이거 보십시오. 이거 설계를 빚었습니다. 그 다음 이 설계 준해가지고 수십 종의 3,500여 그루의 수성이 좋은 나무들도 심고 갖가지 다양한 지피식물들 그 다음에 하초들을 조성해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경관을 형성했습니다. 중점을 둔 거는 어디까지나 남들이 없는 새로운 모습, 자연 경관과 어울리는 이런 모습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둬가지고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단임길, 단임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에 돌배치, 식사터 환경, 또 여기에다가 폭포도 조성해가지고 하니까 자연 속에 들어온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찾아오는 손님들이 정말 자연 속에 들어왔다는 그 느낌 속에 해가지고 한번 그런가 하면 여기 만경대구역 화초공원의 원림 녹화는 고리 옆에 조성한 공원으로서의 특성에 맞게 어디서 봐도 환히 들여다 보이고 고리 풍치를 돋구는 방향에서 꾸려졌습니다. 이곳 원림 사업소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 화초공원은 주민들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정서적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식물과 원림 경관에 대한 지식을 넓히게 되는 보급 거점으로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단위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원림 녹화 사업은 자기 단위의 특색이 잘 살아나면서도 주변 생태 환경과 잘 어울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은 원림 설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 원림 녹화라고 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빈 땅에 나무를 심고 또 잔디를 입히는 것을 기본으로 여겨왔습니다. 여기 보통강 강한나라식 주택구에서도 건설 초기에서부터 건물 형성과 원림 설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원림 형성이 주택구의 자연 풍치를 잘 살리면서도 철저히 이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형성되도록 세심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화초들, 관상적 가치가 있는 돌돌의 조화로운 배합은 이것의 자연 경관을 한껏 살리고 주택구의 풍치를 더 아름답게 돋구어줍니다. 날이 날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수도의 원림 경관들. 그 모습들은 그대로 약동하는 우리 시대의 숨결, 더 아름답고 문명해질 내 조국의 미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뉴스, 바로 청년들의 탄원 소식이 또 전해져 왔습니다. 북의 집단주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다는 청년들의 탄원 소식. 어찌 보면 북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평안북도에서 70여 명 청년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원에 떠났다고 하는군요.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열혈 청춘들의 존진 기상이 날을 따라 높이 발양되는 속에 평안북도의 청년들이 또다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했습니다. 오모니당의 청년 중시, 청년 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고생과 시련을 낙으로 여기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투쟁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위훈 창조로 써나갈 결의를 피력하는 탄원자들의 토론은 참가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8차 대회를 계기로 분출된 우리 도안의 청년들이 타는 열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중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 도안의 전체 인민들이 투쟁 기세를 힘있게 공주동하고 있으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 길만을 가르는 우리 청년들이 변함없는 충성의 한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년동맹에 대해서는 앙양된 청년들이 투쟁 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려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기가본 때를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탄원을 결심했을 땐 집에서 외동딸로 거의 자란 제가 꽤 힘든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당에 크나큰 신임이 오려있는 하는 준서를 받아안고 보니 당의 신임이 보답하기 위하여 청춘의 힘과 열정을 깡그리 바쳐갈 결심이 더욱 굳어집니다. 탄원지로 떠나는 이들을 도안의 일꾼들과 청년들이 꽃목걸이와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뜨겁게 발해주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올해 4월 평양에 새로운 신도시 송신송화지구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했는데요. 바로 송화거리의 우뚝 선 80층의 고층 아파트입니다. 오늘 그 고층 아파트 맨 2층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실 우리로 치면 펜트하우스일 텐데요. 그 생활을 들여다보며 송화거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송화거리. 그 중에서도 상징 건물인 80층 초고층 아파트 제일 높은 층에 우리 5 식구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 층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집을 두고 구루마리 찻집이라고 정답게 부릅니다. 집문을 나서면 기다린 듯 초고속 승강기들이 구름 위에 서 있던 우리를 순간에 땅 위에 옮겨놓습니다. 송화거리 상징 건물인 80층 살림집도 처음에는 60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영하는 정미서 동지께서는 요명거리에 70층 살림집을 건설하였는데 평양시 일반세 살림집 지구에 80층 살림집을 하나 건설하다고 하시면서 지질 상태를 알아보고 상징 건물로 계획한 60층 살림집 층수를 20층 더 높여 80층으로 계획하도록 통일군 작전도 펼쳐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세계적으로 콘크리트로 80층 살림집을 건설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안정성을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고 첫째도 둘째도 안정성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늘 높이 솟구치 오른 희한한 새 집에서 사는 꿈 같은 행복, 이렇게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딸이 집을 80층 받았다는 소식을 저는 지방에서 성림에서 듣었습니다. 딸이 진짜 80층을 받았다고 할 때 진짜 부모로서 우리 원수님께서 이렇게 궁궐 같은 집을 주셨다 그래서 정말 꿈만 같고 실제 이렇게 내가 올라와서 보니까 너무도 집이 멋있고 진짜 이런 집을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부모들도 진짜 머리 한 삽 후 한 삽을 또 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한 푼 들인 거 있습니까? 다시 따라 올라와서 한 2달 살았습니다. 내가 80층에 올라와 보니까 실제 생활하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 평양의 모습 이렇게 땅에서 볼 때도 멋있었는데 실제 80층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높은 데 올라와서 이 평양의 모습을 한눈에 이렇게 바라보니까 정말 더 아름답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산다. 80층 고층 빌딩 꼭대기 입주 가족의 모습 보고 왔습니다. 저런 곳에 살면 누가 감격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 송화거리는 언제 조성된 걸까요? 네,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월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5개년 경제계획을 이제 세우면서
그때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향후 5년 동안 매년 1만 세대씩 짓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3월에 송신지구 신도시 건설 사업의 첫 사업을 뜨기 시작했고요. 올해 4월 11일 날 준공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지은 거잖아요, 신도시를. 특히나 80층이나 되는 고층 빌딩을 1년 안에 짓는다. 그 자체도 놀라운데요. 우리나라 건축 관련 전문가들도 그거는 세계 신기록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송화거리 초고층 아파트에는 고성능 압축기가 동원됐는데요.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자면 굉장히 귀한 설비라고 하네요. 순식간에 콘크리트를 수백 미터로 끌어올리는 기계죠. 예, 그리고 콘크리트가 빨리 굳게 하는 콘크리트 경화 촉진제와 최첨단의 또 건식 공법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또 이 공법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가가 아주 모든 힘을 다해서 이제 밀어주는 방식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철강이라든지 각종 설비 또는 시멘트, 거기에 이제 인민군대와 청년 돌격대, 그리고 야간 지원 돌격대, 뭐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이쯤 얘기 들어보니까 송화거리 곳곳을 한번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송화거리를 소개하는 영상, 북의 대외 선전 매체에 실렸는데 잠깐 보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송화거리에 와 있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이곳에 오늘은 노동당 시대의 새 거리가 일어섰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완전 천지개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있었던 지난해 여기서 울렸던 발파 포금의 레송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실로 어려운 속에서 내린 우리 당의 결심이었고 결코 쉽지 않게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수건 사업인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의 첫 일환으로 되는 송화거리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여월 돛을 맞으며 이렇게 훌륭하게 준공돼서 많은 사람들을 기쁨과 환희로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송화거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다면 이 거리에는 56.5의 부지 면적이 현대적이며 특색 있는 80층 초고층 살림집을 비롯해서 160여 동에 달하는 1만 세대의 다양한 고층 살림집들과 공공 건물, 편의봉사 시설들이 편리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휴식공원, 고가다리, 장식 구조물들이 주민지구와 예술적 조화를 이루며 특색 있게 건설됐습니다. 한마디로 건축 미학적으로 주체성, 인적성, 현대성이 완벽히 구현된 우리식 문명의 중심지로 전변됐습니다. 인민의 리상거리가 일터섬으로써 우리 수도의 모습이 또 한 번 새롭게 변모됐습니다. 미래과학자거리의 53층, 묘명거리의 70층, 여기 송화거리엔 80층 초고층 살림집. 마치도 우리 사회주의 문명이 날마다 높아지는 것만 같고 세계에 당당히 자랑 떨치는 우리 인민의 높은 존엄에 대한 자부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 영상도 우리 못지않게 감각적이네요. 송화거리에 여러 눈길을 끄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째는 규모겠죠. 보니까 80층 건물뿐 아니라 다양한 건축물들이 보이던데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그 80층 건물에는 900세대의 살림집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에 160동의 이제 건물들이,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데 그걸 다 합쳐서 이제 1만 세대가 들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교육과 보건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봉사시설, 고가다리 또 장식 구조물 등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이제 북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형식과 내용, 규모 면에서 그야말로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 대전을 펼쳤다. 뭐 이렇게 아주 자랑하고 있지요. 금방 형식과 내용 측면 말씀하셨잖아요. 딱 봐도 굉장히 화려하고 독특한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네모 반듯한 성냥갑 같은 건물은 거의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 사진을 같이 좀 보면서 이 건축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한번 함께 보실까요, 그러면? 우선 80층 빌딩을 보면 외벽이 아주 독특하죠. 네, 꽃잎 같기도 하고 무슨 로고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송화거리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메인 건물인데요. 하늘로 터져오르는 축포를 형상화했다고 하죠. 그 외 모든 건물들도 말씀하신 대로 생김새를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계단식 살림집도 여러 동을 만들었는데 그 층수를 보면 15층, 18층, 24층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방식이고요. 또 점차 낮아지는 방식으로 대칭시켜서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붕이 물결치듯이 위로 쭉 뻗어 있는 건물도 있고 또 커브형으로 굴곡진 건물도 있네요.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통째로 금을 씌워 놓은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디자인의 한 요소겠죠? 네, 건물마다 창문 형태도 이제 개별형, 전면 창형, 연속 창형 등으로 그 형태를 독특하면서도 조화롭게 장식했다고 하지요. 북의 건축 미학은 비반복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주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요, 준공식 할 때부터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이 원형 구조물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미래도시 느낌 나게 만들잖아요. 이 안에도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건 평양의 새로운 핫플로 떠오르는 원형 고가교인데요. 평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원형 모양의 건물이 도로를 가로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다리로서 기능도 하고 대형 마트의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이제 서점, 식료품 매대, 화장품 매대 등이 갖춰져 있고 건축 자재까지 판매하는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 동네 주민들 말고도 많은 인민들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예, 뭐 주말이나 또는 공휴일이 되면 송신 송화지구 주민들 외에도 평양 시내에 있는 곳곳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쇼핑도 하고 또 음식도 먹고 하면서 발 디딜 틈이 없이 붐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진을 보면 또 원형다리 말고도 봉사시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송화거리 설계를 맡은 백두산 건축연구원 홍진성 씨 인터뷰에 따르면 예전에는 고층 살림집 아래층 일부를 이 봉사 건물로 이용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살림집과 구분시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군요. 북도 원래는 주상복합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좀 바뀌나 보네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저층으로 둥그렇게 지어진 것들이 봉사시설 건물이라는 거네요. 이 부분 보시면 여러 건물을 고리형 봉사 건물과 서로 연결되게 지었죠. 네. 홍진성 연구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고가다리는 송신지구와 송화지구를 연결하는 다리인데 송신지구 고리형 봉사망을 다 둘러보고 이 고가다리를 거쳐 송화지구 봉사망까지 연이어 볼 수 있게 형성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쇼핑 좋아하는 분들은 저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겉모습만 현대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인민들의 편의를 좀 고려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 이 문을 열기 전에 한번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건물을 지을 때 국가의 권위를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체면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너무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인민들의 편의를 중심으로 건물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건축에서 어떻게 녹아나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지을 게 아니라 인민들이 실제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인민들의 편의성에 대해서 이제 보다 강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도로 양쪽에 이 봉사 시설들이 쭉 이제 설치하는 걸로 설계돼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더 편리한 방식으로 구조가 이제 개편됐다고 하는 거죠. 얘기 나눠보다 보니까 이런 신도시 최고급 시설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래서 누가 사는지 저도 좀 궁금해서 노동신문의 인터뷰 기사 같은 걸 많이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 이런 그 공장을 비롯해서 평양 시내 각종 수도 안에 있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입주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장 화려한 전망을 자랑하는 꼭대기층에 평범한 노동자들이 산다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 평양에서는 화성지구 1만 세대의 산림집 건설이 한참이지요. 북의 스타일을 헤아려 보자면 적어도 송화거리 수준 혹은 그 이상 번듯하게 짓겠다 계획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완공된 모습이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평양 건설 붐의 끝이 어디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5년 동안 5만 세대를 짓는 대역사이니까요. 그리고 말입니다. 아파트 건설 속도는 양생기간 단축으로 부실공사 위험과 늘 연결되어 있는 문제지요. 정말 이런 위험을 극복한 최첨단 건식 공법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세계적 과학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런 기술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건강상식입니다. 비빔밥이나 막국수 먹을 때 이거 한 스푼이면 게임 끝이죠. 바로 들기름입니다. 북에서는 들깨기름이라고 표현하고요. 마찬가지로 건강에 좋다고 즐겨 먹는다는군요. 그 효능 함께 보시겠습니다. 꿀풀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식물인 들깨는 기름 함유량이 매우 높고 토양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품을 좋게 들이고도 독을 볼 수 있는 공해작물입니다. 들깨 기름은 독특하게 고소한 맛과 향기를 가지고 있는 밤색의 기름입니다. 들깨 기름에는 비타민 E와 비타민 PP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불포화 지방산은 비만을 방지하고 이 알레르기성 질병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을 뿐 아니라 눈을 밝게 하고 이 대장암이나 유선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성 질병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으며 특히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이 강하여 이 뇌경색, 심근경색, 동맥경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뇌 및 심장 혈관계통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들깨 기름을 일명 식품 고려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깨 기름은 기름산 저성에서 올레인산과 리놀산을 비롯한 불포화 기름산이 많은 것으로 해서 고급 기름에 속합니다. 기름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여도가는 200으로서 식물성 기름 중에서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들깨 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 거의 70%나 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의 효과가 밝혀지면서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 더욱더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은 다가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사람의 몸 안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부터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은 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성분들로 변화돼서 건강에 좋은 3가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우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만성염증을 억제시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만성염증이 서서히 생기는데 이것은 뇌경색이나 당뇨병, 치매증을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죽은 세포로부터 나오는 로페물에 의해서 자각 증상도 없이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알파리놀렌산이 많이 들어있는 들깨기름을 섭취하면 이런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데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알파리놀렌산은 물질대사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좋고 뇌의 기능을 개선하는 작용도 뚜렷하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료로서 실증됐다고 합니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들깨기름을 매일 7g씩 1년간 섭취시키고 뇌기능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사고력과 기억력, 사물 현상에 대한 관심, 사업 의욕이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 약효 성분들은 기름을 순간적인 압출이나 압착식으로 뽑아야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들깨를 125도씨의 온도에서 닦아서 압출 또는 압착의 방법으로 기름을 짜내야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양리적 효과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으며 고소한 맛과 향기가 더욱 짙고 서늘한 곳에서 오래 보관해도 쫄지 않습니다. 들깨기름은 그냥 복용해도 좋고 여러 가지 요리에 넣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들깨기름을 물고기를 기본 재료로 하는 요리에 넣으면 비린내, 누린내가 없어지고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고기 구이나 국물에 들깨기름을 조금만 넣어도 감칠맛이 납니다. 그래서 언젠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추장에 들깨기름을 넣으면 고추장의 맛이 아주 좋아진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들깨는 좋은 기름 작물이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들깨기름을 남새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볶음 재료에 이용하면 감미로운 맛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소 혁명적인 예술 작품 감상하시겠습니다. 북최고의 공연단으로 손꼽히던 피바다 가극단의 예전 작품이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등장했습니다. 제목은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입니다. 이 작품은 여성 항일 투쟁 열사 최이숙을 주인공으로 하는데요. 사령부가 있는 곳을 대라며 모진 고문을 하는 일본군. 하지만 그녀는 비밀을 지키다 두 눈까지 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지금 나에게는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라고 외치며 삶을 마감했다고 하지요. 항일운동가 최이숙의 의리와 충성심이 오늘날 북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럼 무용공연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감상하시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비장한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깜찍한 어린이의 무용 공연인데요. 북에서는 알록달록을 알락달락이라고 표현하나 봅니다. 알락달락 크레용 감상하시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생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활발한 가운데 북에서도 세계적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기 자동차 제작, 태양 에너지 충전 설비에 대한 세계 상식, 방송 함께 보시죠.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돼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2025년까지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5%를 전기 자동차로 교체할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화석 연료의 값이 고정되지 못하고 또 비싸서 많은 운전사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들은 이렇게 배기가스를 많이 내보내서 생태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최근에 수도의 고리로는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깨끗한 전기 자동차들이 나타나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요란한 기관 소음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소음에 의한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이 공장은 처음으로 자동차의 화석 연료 기관을 전기 기관으로 교체하기 시작한 공장이라고 합니다. 제작자들은 도시에서 낡은 차들을 들여다 전기 자동차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한창 화석 연료 기관을 전기 기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작자들은 자동차에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모두 해체합니다. 그 다음 전기 기관과 축전지, 각종 전기 부분품들을 조립합니다. 낡은 차들을 개조하니 자동차 제작에 드는 원가도 크게 절약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오토바이도 전기 오토바이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에서는 친환경적인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이용해서 국립공원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음도 없고 공해도 없으며 디젤 기관에서 나는 나쁜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환경 파괴 인자들은 야생 동물들을 깜짝 놀려곤 하였고 국립공원의 환경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차서리를 내지 않고 야생동물 가까이로 다가가 구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마련해 가려는 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거리나 공원에서 전기자전거, 축전지를 가진 운수수단, 선전화를 충전할 수 있게 하는 태양빛 전지판입니다. 이 도시에만도 굉장한 양의 소형 전기동력 운수수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선전화 축전지의 전기가 다 소모되어 애를 먹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때 축전지를 충전시키자면 지난 시기에는 멀리에 있는 집이나 사무실에 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자들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충전 설비를 만들어 길거리나 공원을 비롯해서 도시의 공공장소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 충전 설비를 이용하면 축전지를 이용하는 소형 운수수단들과 선전화 등을 길을 가다가도 충전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설비에는 선전화나 판형 컴퓨터들을 충전하는 데 편리한 작은 칸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작자들은 이 설비를 해가 잘 비치지 않거나 흐린 날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설비로는 자외선 소독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전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외선 소독 장치를 이용해서 선전화나 운수수단을 동시에 소독할 수 있습니다. 이 태양에너지 충전 설비는 폐기된 태양빛 전지판을 재자원화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과학기술 성과들이 계속 개발 이용되는 것은 오늘날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아까 북은 지금에서 날로 수려해져가는 평양 곳곳의 모습 살펴봤는데요. 그 뒤에는 녹화 사업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연구 성과를 쌓아가는 단위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잔디연구소와 평양 화초연구소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함께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시지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 평양 잔디연구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잔디밭 조성에 주로 금잔디를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금잔디는 고온과 가물 견디성이 높고 발품 비율성이 높아 생활력이 강한 우점이 있는 반면에 6개월 정도는 누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경관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리하는 청부서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금잔디 럭새끼를 누리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여러 품종의 잔디들을 우리나라의 기후에 적응시킨 것과 함께 잎이 버들하고 럭새끼리 길며 관리품도 좋게 드는 그런 우수한 잔디 품종들을 육종하게 하는 연구 사업을 심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럭지저성은 원림럭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중요한 구성 요소로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잔디연구소에서는 왕꾀잎 만경 1호를 비롯한 수십 종의 새 품종의 잔디들을 육종해서 전국의 도, 시, 군들과 평양시의 거리, 공원, 유원지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꽃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꽃이 인간에게 사랑과 열정,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활 환경을 늘 그 꽃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고리에서 사람들이 사계절 꽃을 볼 수 있게 봄에 꽃피는 하초, 여름에 꽃피는 하초, 가을에 꽃피는 하초 등 계절에 알맞는 품종들을 심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언질과 퍼전들에서 수만 포기의 하초들을 심어 고리와 마을 일터들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미도 사철장미, 애기장미, 동굴장미 등 다양한 품종들을 재배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도 교회에 자리 잡은 여기는 도시경영성 중앙양밀장. 도시 원림 녹화에 필요한 여러 수종의 나무들을 생산 포장하는 원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산성이 높은 누티나무,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가로수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해서 각 도들에 보내주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격리하는 청주소동지께서는 몇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수종의 나무들을 심어서 구 구획의 공원화를 할 때 대한 기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격리하는 청주소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가로수용 나무뿐만 아니라 장식용 나무, 채색 수종의 나무들도 생산하여 평양시 1만 세대 건설장과 중요 대상 건설장, 전국의 공원 지원지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송화거리는 여러 면에서 우리를 놀라게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무엇보다 그 속도 때문인데요. 2021년 3월 평양 송신송화지구의 넓은 벌판에서 첫 발파를 시작으로 올 4월 현대적인 80층 초고층 아파트, 고가다리, 편의봉사시설 및 공원 등을 완공했습니다. 실제 우리 아파트 건설 과정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좀 힘들지요. 일반적으로 80층이면 양생기간이 제법 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게 단기간 내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북은 고성능 압송기를 사용하여 단숨에 수백 미터 높이로 각종 자재들을 끌어올리고 콘크리트 경화 촉진제나 첨단 건식 공법을 개발해 공기를 단축하고 있다고 자랑하는데요. 부실공사의 위험을 극복한 최첨단 건식 공법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과학이 분명할 것입니다. 송화거리는 그 규모와 건축 형식의 예술성 면에서 또 찬탄을 자아내고 있지요. 80층 초고층 살림집을 축으로 56 정부의 부지에 160여 동의 초고층, 고층 살림집들과 교육, 보건, 편의봉사시설들, 고가다리, 장식 구조물 등이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북에서는 이를 예술성과 실용성이 어우러진 창조 대전이라고 하는군요. 살림집과 봉사시설의 분리, 꽃들기 형상의 80층 건물, 원형 고가다리 형태의 대형마트, 숲으로 이루어진 지붕 등은 그야말로 평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곳에 입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80층 제일 위층이라면 우리로 치면 펜트하우스일 텐데요. 노동신문 인터뷰를 보면 각 노동 현장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온 노동자들이 대거 입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평양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 붐은 작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5년간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일환입니다. 이 놀라움이 향후 5년 내내 더 큰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능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